이제 용어 중에 좀 바꿔야 될 용어는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그다음에 칫솔질을 열심히 해서 충치를 예방하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칫솔질은 충치 예방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치약은 사실 잇몸 질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치약은 오로지 불소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 불소를 치아에 열심히 바르려고 쓰는 도구 이름이 칫솔인 거죠. 사실 치과에서 불소 도포 몇 번 봤고요. 불소 치약 잘 쓰시면 굳이 안 떼우셔도 시린 건 없어져요. 그래야 되겠네요. 지난번에 왜 이 칫솔질 잘하는 방법 알려주셨죠? 박창진 원장님과 자연치아관리법에 대한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고 이러면 병원 가서 고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가 안 좋고 이러면은 치과 가서 고치잖아요. 그렇죠. 네, 이가 건강하다는 상태, 네. 건강한 치아를 갖고 있다는 상태,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일단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게 기능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잘 씹혀야 됩니다. 먹고 살기 기능을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 이게 발음에도 또 영향을 미치죠. 이게 이가 똑바로 나오고 위아래가 잘 맞아야지 사실 정확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발음이라는 게 결국은 입술, 그다음에 치아, 그다음에 혀, 이 세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지 정확한 발음이 나오는 건데 이제 어디 한 군데가 바뀌면 분명히 뭔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죠. 바람 샌다 그러죠. 이 하나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 일로 바람 새서 발음도 불안정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능 말고 또 하나는 이제 웃을 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복이 이뻐 보여야 된다 하는 이제 심미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 이제 말씀하신 뭐 라미네이트나 아니면 뭐 교정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웬만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이뻐 보이는 치아를 만들려고 하는 뭐 이런 데가 치과긴 하죠. 우리가 흔히 어렸을 때 치과를 찾는 정말 무서웠는데 충치가 생기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충치 치료가 기본이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이제 치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치료라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치료는 어디가 잘못되거나 망가지거나 뭐 이런 데를 고쳐서 원상태로 만드는 걸 보통 치료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치과에 가면 원상태가 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의 경우 망가진 부분을 제거하고 인공물질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 치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거를 복구한다. 혹은 수복한다라고 얘기해서 치료가 붙으면 수복치료라고 붙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치과에서는 치료를 해서 원상태로 돌려놓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치과 치료는 그러니까 완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완치라고 보면 또 한쪽은 이제는 의사가 필요 없이 혼자 잘 살아야 완치지 않습니까? 암이 완치됐다라는 얘기는 암이 없어진 건데 충치나 잇몸 질환은 만성 질환이라고 그럽니다. 고혈압, 당뇨병처럼 매일 아침에 약 드셔야 되는 것처럼 관리하면서 사는 질병이지 완치는 없습니다. 충치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충치가 생각한 것보다는 쉽게 안 생겨요. 이게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안 생긴다고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쉽게 안 생기는 게 아이들 이 많이 썩던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다 맞아떨어졌을 때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요건이 다 맞아떨어져도 오늘 생기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어야지 생깁니다. 그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음식물에 관련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는 칫솔질 관련된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번에 이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유전적으로 치아의 모양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충치 4가지 구성 요소가 다 모이면 그때 생기는 겁니다. 몇 년 걸려야 생겨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칫솔질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잖아요. 칫솔질이 닿지 않는 부분인데도 충치가 안 생기는, 잘 썩지 않는 부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치가 생기려면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세균과 음식물 찌꺼기가 있을 수 없는 공간엔 충치가 안 생기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데가 앞니 요 면이요. 이런 데는 얘기하면서 계속 입술이 닦습니다. 그다음에 튀어나온 부분들은 뺨도 닦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사과라도 집어먹으면 사과가 쓱 닦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충치 치료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와 이 사이. 그다음에 이제 씹는 면인데 우리가 이제 용어 중에 좀 바꿔야 될 용어는 칫솔질은 치아를 깨끗하게 닦는 거다. 이런 용어가 있고 그다음에 칫솔질을 열심히 해서 충치를 예방하자. 이런 용어가 있는데 칫솔질은 충치 예방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는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기억해 보시면 주로 어디가 썩었나 그러면 씹는 면이 썩었단 말이죠. 치과대학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씹는 면에는 작고 좁고 깊은 홈들이 있는데 맷돌 같은 거죠. 그 홈에는 칫솔모가 안 들어간다. 그 얘기는 아무리 닦아도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들 칫솔질 안에서 이 썩었다고 야단치시면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홈을 미리 다 메꿉니다. 그래서 치아 홈 메우기라는
예, 덴탈 실란타라고 하는 치료가 있고요. 이건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험으로 해서 애들한테는 무조건 다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씹는 면에 충치 어렸을 때는 홈을 메꿔주는 게 충치 예방이지 칫솔질이 충치 예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애도 그거 안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안내 안 해주시던데 치과 갔을 때. 대부분 다 했는데 왜 안 했을까요? 아 대부분 다 해요. 네, 오늘 대부분 꼭 다 가서 얘기해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예. 아,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의료보험 된답니다. 네. 여기 왜 어금니에 홈들 있잖아요. 그걸 메워야 된대요. 그래야 충치가 안 생긴대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네, 그렇죠. 보통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된 뒤에 어금니가 2개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근원 코팅하고. 사실은 유치열에도 애가 말을 들으면 이 협조도가 되면 예, 유치열에도 코팅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씹는 면. 오, 초등학생은 다 되는 모양이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애가 안 돼 있으면 얼른 치과 가서 네. 그건 비싸지 않겠네요. 보험 되니까. 네, 그거는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예. 귀찮아서 안 해주시진 않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아주 중요한 정보네요. 그 충치는 그래서 예방. 네. 또 다른 거는 이제 이하고 이 사이가 썩는 건데 보통 한 30쯤 되면 네. 떼운 거 테두리가 썩거나 안 그러면 이제 이하고 이가 이렇게 닿아 있는데 이렇게 썩는 거죠, 옆면이. 그럼 이제 여기 썩는 거를 막는 거는 칫솔질이냐? 사실 이건 치간 칫솔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테두리가 썩는 걸 막는 거는 이가 조금 더 딱딱해지고 견고해지면 충치의 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제 요 놈을 만드는 게 불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약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약은 사실 잇몸 질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치약은 오로지 불소 때문에 쓰는 거고요. 이 불소를 치아에 열심히 바르려고 쓰는 도구 이름이 칫솔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충치 예방을 한다는 건 치아에서 홈메우게 해야 되고 그 다음번에는 치간 칫솔 열심히 쓰시고 그 다음에는 불소 치약 쓰시고 요 세 가지가 충치 줄입니다. 아, 예. 나이가 들수록 그 충치가 생기는 데가 따로 또 있어요. 일단 나이 들면서는 1순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옛날에 떼웠던 거에 테두리가 삭는 거 이걸 보통 우리가 금 테두리가 썩었는데요. 혹은 금 밑에 쪽이 썩었어요. 이러면서 이걸 뜯어내고 신경치료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 충치 예방하는 거는 정기적으로 가서 벌어진 데 없는지 치과 의사한테 확인받으시고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빨리빨리 새 걸로 바꾸시는 게 좋고요. 이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불소 치약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나이가 더 많이 들면 뿌리가 드러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특히 미리미리 떼우시거나 안 그러면 불소 치약을 열심히 더 쓰셔야 됩니다. 그 충치하고 잇몸 질환을 낫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낫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방하고 관리해서 네. 더 진행되지 않도록 막거나 아니면 진행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거지 이게 완치는 안 되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잇몸 질환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하고 세균이 붙으면 이게 충치 세균하고 딴 세균인데요. 세균이 붙으면 요놈들이 잇몸뼈를 녹이는데 그 동네 모여서 한 달 동안 아무 방해도 받지 않았을 때만 잇몸뼈를 녹인답니다. 그 얘기는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은 자리에서만 뼈가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보다는 칫솔질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걸 바꾸면 잇몸 질환은 예방하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100%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칫솔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드렸고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치간 칫솔 잘 고르고 잘 쓰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이 치간 칫솔이라는 게 이와 이 사이를 닦는 건데 네. 이 사이를 닦을 때 뭘 써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게 아마 치실일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 청소를 시키는데 실한 가닥을 주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으라 그러면 화가 난단 말이죠. 사실 빗자루를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으로 따지면 일단 소를 쓰시는 게 맞다. 이게 1번이고요. 또 다른 거는 이마다 이 이쑤시개 같은 걸로 쑤셔보시면 그러시면 안 되지만 이건 쑥 들어가고 이건 안 들어가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이마다 구멍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치간 칫솔을 하나 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다. 요 구멍엔 이거, 저 구멍엔 저거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여러 종류를 쓰셔야 되는데 일단 기준은요. 치간 칫솔을 이렇게 넣었다 빼봤는데 느낌상으로 봤을 때 이게 생각보다는 뻑뻑한데? 요런 느낌 들어가는 치간 칫솔이 맞는 거예요. 그러려면 치간 칫솔이 가운데 철사가 있는데 테두리에 털이 길어야지 이게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 아닙니까? 털이 뭉쳐가지고요. 근데 시중에서 그렇게 긴 털을 가진 치간 칫솔을 찾기가 되게 힘드세요. 보통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 그냥 털 달린 이쑤시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쑤시면 이쑤시개보단 낫지만 이게 철사나 이런 데 긁혀서 이가 상해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건 맞는 사이즈로
그대로 집어넣었다가 그대로 빼셔서 한 번에 쫙 쓸고 지나가고 나올 정도의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좀 좋고요. 그다음에 치간 칫솔 가격이 마트나 이런 데 가면 2,000원 주면 한 20개씩 주거든요. 이제 이건 이쑤시개 수준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것보다 나아요 수준이고, 치과에 가시면 이게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한 개에 2,0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마트에는 안 깔려 있단 말이죠. 근데 치과에 가서 치간 칫솔 추천 받으시면 그쪽에서는 사이즈별로 주고 요거 쓰세요 하는 치과들이 좀 있어요. 이것도 많진 않습니다. 치과 숫자가요. 하지만 그런 치과들을 잘 찾으시면 가시면 제대로 된 치간 칫솔 사이즈를 처방이란 걸 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 식사하자마자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그 이물질을 떼내는 게 좋은 거죠. 좋기는 한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목적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칫솔질이나 치간 칫솔 쓰는 건 음식물 빼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을 빼는 건 우리가 보통 이쑤시개라고 부르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세균 막이 붙어 있대요. 이 세균 막을 쓸어내는 걸 하는 거기 때문에 음식물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할 때 접시에 지저분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물에다 휘휘 헹구면 다 닦인 거 같잖아요. 근데 손으로 대보면 미끄덩하단 말이죠. 요때부터가 설거지거든요. 요 미끄덩 이거 따는 거요. 그래서 거울 쳐다보고 이 해봤을 때 이빨 사이에 낀 거 아무것도 없고 쑤셔도 아무것도 안 나올 때, 이때가 칫솔질과 치간 칫솔 사용하는 시작점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러면 그때 불소를 같이 사용하면 됩니까? 일단 불소는 입안에 오래 남아있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치간 칫솔 가지고 넣었다 뺐다 하는 동안은 싹 닦고 지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칫솔질을 가지고 열심히 닦는 오랜 시간 동안 불소가 도포되는 게 제일 좋고요. 치간 칫솔에는 굳이 치약을 묻히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그 치과에서 준 그 2,000원짜리 네. 그거는 여러 번 써도 되는 거예요? 치간 칫솔은 모두 다 여러 번 써도 됩니다. 싼 거나 비싼 거나. 근데 이제 교환하시는 기준은 요렇게 치간 칫솔을 놓고 봤는데 철사가 휘었다. 그럼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번에는 이게 치간 칫솔이 털이 숭숭 빠져요. 뭐 싼 거나 비싼 거나 일정 시간 지나면 털이 빠지거나 아니면 철사가 휘면 즉시 바꾸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쓰면은 그 이 사이가 안 벌어져요? 안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가 넓어지는 건 네. 기본적으로는 이쪽 이가 있고요. 이쪽 이가 있으면 네. 요 사이가 넓어질 일은 없고요. 밑변에 있는 뼈가 내려가서 이게 자꾸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건 안 닦아서 염증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잘 닦으시면 내려갈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치간 칫솔 잘 쓰시면. 근데 이제 사이즈 작은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쑤셔대시면 그걸 우리가 외상이라고 그럽니다. 네. 다쳐서 내려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즈 맞는 거 꼭 쓰시라고 권해드린 이유가 이 외상에 의해서 뼈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치간 칫솔 잘 쓰시는 거, 또 불소, 입에 좀 머금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오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네, 거. 그렇죠. 불소가. 오래 머물러 있으면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 있는 집에서는 요거 이에 호흡, 병원에 가서 메우시라는 거, 그 보험 된다는 거. 그리고 어른들도 저도 이렇게 피어 있거든요. 네. 메우는 게 좋겠네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불소 치약 쓰시고 치과에서 불소 도포라는 것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자리가 딱딱해지기 때문에 굳이 메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불소 도포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충치 경험이 있으시거나 뿔이 드러나신 분들은 불소 도포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거 뿔이 드러났는데. 네, 그 자리가 혹시라도 시리면 사실 치과에서 불소 도포 몇 번 받고요. 불소 치약 잘 쓰시면 굳이 안 떼우셔도 시린 건 없어져요. 그래야 되겠네요. 네. 불소, 병원에 가서 불소 도포하고 이러는 건 비쌉니까? 아니요, 그것도 몇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럼 저도 가서 해야 되겠네요. 네, 한번 해달라고 그러시면.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치과계에서 성인에게 불소 도포를 해주는 치과가 많지가 않아서 불소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하긴 해야 되는데 실제로 썩었어요 그러면 주로 파고 떼우는 일을 맞아요. 주로 하지 불소 도포하는 일을 좀 덜 하거든요. 소아치과에서는 많이 합니다. 소아치과? 네, 그래서 그럼 애들 치과에는 저도 소아치과 가서요? 불소 도포 해달라고 그러면 좀 웃긴 하겠지만 뭐 앉으세요 뭐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치아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갈게요.